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4.3 단체들이 국정화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4.3 단체들은 국정교과서가 4.3 당시 양민학살에 책임이 있는 이승만 대통령을 미화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8년 4.3 무장봉기로 촉발돼 7년 7개월 동안 제주도민 3만 명이 희생된 제주 4.3 사건. 지난 2003년 정부가 발간한 4.3 진상보고서에는 양민학살의 최종 책임이 이승만 대통령과 미군정에게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한 이후 보수단체는 제주 4.3을 최악의 역사 왜곡 사례로 꼽으며 본격적으로 4.3 역사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4.3 유족과 시민단체, 종교계로 구성된 4.3 지키기 범도민회는 정부와 보수단체가 국정화를 통해 4.3의 진실을 왜곡하려 한다며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서 만약에 4.3 당시 수많은 제주도민을 학살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옹호하려는 이도이거나 4.3의 역사를 지우기 위한 시도라면 제주도민들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이름을 분명히 밝힌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 만드는 것이 국정화의 핵심 목표인 만큼 4.3의 역사적 진실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제주도민을 희생시킨 그 4.3의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이승만 대통령과 미 군정임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 국정화로서 아예 왜곡될 그런 우려가 크다는 것이죠. 4.3 범도민회는 원희룡 지사와 새누리당 제주도당에 국정화에 대한 입장을 묻고 총선 출마 예정자에게도 찬반 입장을 요구하겠다고 밝혀 내년 총선의 핵심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어제 발표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제주 지역에서는 전교조 소속 교사와 일반 교사 등 174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교조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거짓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며 국정화를 백지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가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징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정화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이성문 교육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풍력 발전 사업을 하는 공기업들에게 제주도가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거졌습니다. 충전기는 늘리지 않고 전기차만 보급한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일대에서 풍력지구를 운영하는 한국중부발전. 다른 풍력지구와 달리 당기 순이익이 매출액의 7% 이하일 때는 기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부지 임대료도 10%가량 덜 내고 있습니다. 행원과 가시리 등에서 풍력지구를 운영하는 에너지공사는 이 공유와 약정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데는 안의해도 되고 민간 차원의 부분은 분리를 보고 있다라고 만약에 소송 걸었을 경우 돼서는 에너지공사의 미숙한 운영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것하고 우리 에너지공사가 운영하는 풍력단지의 평균 수치를 보게 되면 이용률이 약 5.72%가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노화돼서 고장도 많고 우리가 기술력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제때 수리도 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전기차 보급 정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충전 인프라 확충 없이 보급에만 열을 올리면서 전기차 보급 대상자의 30%가 구매를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승차하실 분한테 30분만 기다리십시오. 저희 충전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택시업에서 가능하냐는 거예요. 올해도 이렇게 포기자가 속출하는데 내년도 아마도 대략 보면 한 800억 정도가 투자될 것 같은데 국비지방부에서 여기에 대책을 마련하시라는 건데 왜 중앙부원 하십니까? 제주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 유치 전에 정규직 규모와 임금 수준에 대한 약정을 맺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이제는 제주의 가을 대표 축제가 된 올레 걷기 축제가 제주도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당 가자! 이기에서! 제주의 길 위에서 펼쳐진 축제. 낮게 깔린 구름과 지푸른 바다, 그리고 억새가 어우러진 길을 걷습니다.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새롭게 펼쳐지는 풍경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올해로 6년째,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이제는 가을철 제주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면서 이번에만 400명이 참가했습니다. 来到这里也感到很高兴，厦门那个气氛很融合咱们，这个气候也很好，海边很美。 발걸음을 이어가다 만난 작은 정자에서는 부드러운 선율의 기타 소리와 하모니카 소리가 기다립니다. 옹기종기 모여 앉은 풀밭은 객석이 되고 바다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근사한 무대로 변합니다. 차 타고 그냥 지나는 많이 다녔는데 이렇게 걸어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느껴지네요. 걷다 지칠 때쯤 만난 운동장에서는 따뜻한 음식들이 올레꾼들을 기다립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역의 식재료들을 이용해 정성껏 마련한 음식들에 앉은 자리가 식탁으로 변합니다. 아니 사람이 많이 왕래하면 저희들이 뭐 먹거리도 생기고 일거리도 생기고 뭐 서로가 우리한테도 이롭고 다 좋지요. 사람과 길, 마을이 어우러지는 독특한 문화는 빼놓을 수 없는 매력입니다. 6년 동안 제주도를 한 바퀴 돌며 개최된 제주 올레축제. 해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국내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제주의 대표 가을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세관은 중국 등에서 밀수입한 가짜 명품을 SNS를 이용해 판매한 혐의로 47살 고모 씨를 상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제주지검에 송치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자신의 SNS에 가짜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의 사진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주문한 구매자들에게 가짜 명품 1,800여 점을 택배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세관은 고 씨가 판매한 가짜 명품이 진품 가격으로 63억 원어치라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공사 재개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상정 여부가 다음 달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다음 달 4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이번 회기에 상정할 법안을 결정한 뒤 심사와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데다 다음 달 5일에는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고시하면서 여야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여 상정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롯데 관광개발이 드림타워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사업에 대한 출자 문제를 마무리 짓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합니다. 롯데 관광개발은 현물 출자 감정 결과를 법원이 인가함에 따라 계열사인 동화투자개발로부터 카지노 호텔 계약금 1,000억 원을 출자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복합 리조트에는 1,600객실 규모의 호텔 2동과 제주 지역 최대 규모의 카지노와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때이른 가을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는데요. 공기도 무척 차가운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따라서 주말 나들이 계획 있다면 따뜻한 옷차림에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하늘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의 질은 양호하겠습니다. 모레는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요. 양은 많지 않겠지만 이 비가 내리면서 더 싸늘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7도까지 뚝 떨어지겠는데요. 낮 기온도 14도 내외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11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15도에서 16도를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9도에서 10도, 낮 기온은 15도에서 1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성판악의 기온 4도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으니까요. 이번 주말 산행 계획 있다면 평소보다 보온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섬적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초반부터 서서히 누그러지겠고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 많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옛 탐라대학교 부지를 매입하려는 제주도의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 옛 탐라대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공유재산 변경안을 하원마을회에 동의문서를 첨부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탐라대 부지 매입은 도의회 최종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제주시 봉계동 번영로에서 유조차와 승용차 등 차량 6대가 잇따라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 71살 서모 씨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유조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승용차가 옆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또 다른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상공회의소 창립 80주년 기념식이 오늘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열렸습니다. 1935년 창립된 제주상공회의소는 도내 기업 2,160군데가 가입했고 지역경제 발전과 상공인 권익 보호와 함께 조사 연구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제주 상공 대상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와 제주지방경찰청 제주도는 여성 폭력 피해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상호 협력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현장 출동비 등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경찰은 제주 여성인권상담소와 시설협의회 소속 기관 상담사 등과 함께 현장 출동해 긴급 보호와 심리상담 등 통합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제주 한라대학교가 노조원들을 저성과자로 분류해 임금을 동결하고 일반 행정직을 조교로 전보해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 노동행위라고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성명을 내고 노동위원회 결정을 환영하며 노조원 탄압과 차별 행위를 중단하라고 한라대에 요구했습니다. 제주 산악인들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히말라야의 미답봉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